자살 위험 요인 및 보호 요인, 그리고 경고 신호.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의 권용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살 위험 요인 및 보호 요인, 그리고 경고 신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A고등학교의 김 선생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중학교 2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선생님으로부터 급한 학생 상담 요청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에서 한 여학생이 며칠 전 집에서 음독자살 시도를 하여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한 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학생의 부모님은 학교에서 자녀가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 방치하여 이러한 일이 생겼다고 강력하게 항의하였다고 합니다. 담임 선생님은 학생이 평소에 성격이 예민하지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사소한 말다툼이었기에 심각하게 생각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지내라고만 조언하였고 그 또래 아이들은 서로 다투기도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였습니다. 이 선생님은 학생과 면담을 통하여 몇 달 전부터 친한 친구 그룹에서 배척을 받았고 친구들의 무시하는 시선과 비우는 표정이 힘들어 죽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들고 자살 시도 며칠 전에 노트에 죽음에 대한 그림과 낙서를 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정적으로 아버지가 만성질환 투병 중이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부모님이 학생에게 관심을 주지 못하여 힘들고 학교 공부도 어렵고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 폭식을 하여 살도 찌고 외모에 자신감이 줄어들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의 어머니가 우울증을 치료 중이며 학생도 비슷한 문제로 1년 전 치료를 몇 번 받은 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김 선생님은 담임교사에게 학생의 자살 시도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자살 생각과 자살 시도의 위험 요인은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발달력, 생물학적인 취약성, 가정 상황 및 또래 관계 등 여러 심리사회적 요인들의 상호 관계 안에서 평가하여야 합니다. 자살 시도의 촉발 요인이 이러한 취약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의 자살 위험 요인 및 보호 요인, 그리고 경고 신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여러분의 학습 정도를 미리 점검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잘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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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간은 청소년 자살 원인에 대해 이해하고 자살 경고 신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자살의 위험 요인, 보호 요인을 기반으로 자살 행동의 발달학적 경과를 설명할 수 있으며 학생의 자살 경고 신호를 발견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학생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1. 청소년 자살 원인. 먼저 청소년 자살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살은 심리사회적 요인과 개인의 생물학적 취약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동안 자살 행동과 관련된 많은 요인들이 밝혀졌고 자살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 모델이 제시되어 왔지만 아직도 만족할 만한 결론은 없다고 할 만큼 자살 현상은 자살자 개인의 각각 다른 요인들이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살 위기를 겪는 개인이 자살 행동에 이르게 되는 경로는 매우 복잡하고 개인적인 특성을 밝혀내는 것이 쉽지 않아 일반적인 자살 위험 요인들로 개인의 자살을 설명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살 위험 요인들은 자살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예측하고 조기 개입을 통하여 자살 예방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해 줍니다. 청소년 자살 경향성에 대한 위험 요인들은 자살 위험성 연속선 상에 있는 자살 생각, 자살 시도 및 자살 사망 각각에서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살 생각이 자살 사망으로 행동화되는 기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가적인 요인들이 있을 것이므로 자살 사망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심리부검 같은 심층적인 연구 조사가 필요합니다. 청소년 자살 행동의 위험 요인들을 각 특성에 따라 가족 요인, 성격 및 심리적 요인, 정신장애 요인, 자살 관련 촉발 요인, 학교 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족 요인에는 가족 해체 요인이 있습니다. 부모 별거 혹은 이혼 등으로 가족 해체를 경험한 청소년이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청소년에 비해 자살 행동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 정신병리 및 자살 행동 가족력 요인이 있습니다. 부모의 우울증, 약물 사용 장애 등 정신병리가 있을 때 가족의 자살 행동, 특히 가족 구성원 중 자살한 사람이 있는 청소년은 자살 시도와 자살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가족 내 학대 요인도 있습니다. 가족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인 학대를 받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성격 및 심리적 요인입니다. 자살 시도 청소년들이 감정적인 상태의 영향으로 충동적인 자살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과 관련된 절망감, 무력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장애 요인입니다. 정신장애 중 우울 및 양극성 장애, 불안장애, 약물 사용 장애, 품행장애, 정신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식이장애 등이 자살 관련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울증은 가장 강력하게 자살 행동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반사회적 행동 특성과 관련이 있는 품행장애, 반항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자살 및 자살 시도와 관련이 있으므로 학교 생활 지도에서 문제 행동을 나타내는 학생에 대한 관심과 자살 위험성 평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청소년 자살 사망자의 약 70% 정도가 복합적인 정신의학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약물 사용 문제만 있는 경우보다 기분장애와 약물 사용 장애가 공존하는 상태인 경우 남자 청소년은 32.2배, 여자 청소년은 20.8배 자살 위험성이 증가하며 특히 16세 이상 청소년의 자살 위험은 51.4배로 급격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살 관련 촉발 요인입니다. 자살 관련 촉발 요인에는 자살 생각, 과거 자살 시도, 자살 의도와 동기가 있습니다. 자살 시도 수단으로 목맴, 투신, 총상 등이 있으며 치명적인 자살 시도 방법은 자살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요인입니다. 학교 요인에는 먼저 집단 따돌림의 피해가 있습니다. 따돌림 피해 정도와 우울 증상이 높을수록 자살 생각이 증가하고 집단 따돌림의 피해가 소외감, 친구들의 지지부재, 무가치감 등을 강화시켜 자살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학업 스트레스 또한 위험 요인이 됩니다. 학업 스트레스는 학업 성취 욕구가 높은 동아시아 나라에서 관련이 있습니다. 학교 성적이 낮은 청소년의 자살 시도 위험이 1.22배 더 높다는 보고가 있고 학업 스트레스는 부모와 관계 어려움을 유발하여
자살 충동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살 시도 청소년의 위험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 17개 병원 응급실에서 자살 시도로 내원한 청소년 822명의 자살 동기 분석 결과 정신과적 증상이 52.8%로 가장 많았고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19.4%, 기타 5.8%, 학교 스트레스가 5.7%, 신체적 질병과 외로움, 고독은 각각 0.4%로 나타났습니다. 여자 청소년은 정신과적 증상, 대인관계 스트레스, 학교 스트레스가 높은 반면 남자 청소년은 신체적 질병에 대해서만 높게 나타나 성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4세에서 16세 청소년들은 가족 및 친구 관계 스트레스, 집단 따돌림 또는 기타 폭력 등에 의한 자살 시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자살 생각 및 자살 시도 위험 요인에 대한 국내 자료를 종합해보면 여자 청소년,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주관적 건강 및 행복도가 낮을수록, 성적 등 학업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음주 및 흡연, 성경험, 집단 따돌림 및 폭력 피해 경험이 있을수록, 습관적 약물 사용 경험, 부모와 관계가 친밀하지 않을수록, 우울 등 정신질환이 있을수록, 자살 생각 및 시도 경험이 있을수록 관련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살 사망자의 자살 관련 정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자살 사망의 이유를 규명하는 심리부검은 아직 국내에서 청소년 사망자를 조사한 발표는 없습니다. 해외 연구 결과들을 보면 심리부검을 통해 밝혀진 전 연령의 사망 원인으로 기분장애와 물질 사용 장애 등 정신질환, 과거 자살 시도, 자해 행동, 고립감 및 소외감, 부정적인 생활 사건인 급성 생활 스트레스, 가족 갈등, 경제적 문제, 주변인 자살이 속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청소년기는 품행 장애 및 반사회적 행동, 가정과 학교에서의 어려움, 부모와 의사소통 문제, 어린 연령에서 급성 스트레스와 적응장애, 대인관계 분리와 거절, 언론의 자살 보도에 대한 노출 정도 등과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등학교 담임인 피 선생님은 휴학한 학생이 자살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피 선생님은 고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입니다. 우연히 학생들로부터 1학기에 휴학한 학생이 자살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학생은 고등학교 입학 후 한 달가량 학교를 다니고 이후 결석을 자주 하다가 5월경부터는 전혀 등교하지 않았습니다. 학생의 부모는 학생이 학교 생활에 의욕이 없어서 아침마다 등교를 시키는 것이 너무 어렵고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휴학을 하기 위해 병원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피 선생님이 휴학 처리를 한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사례에 제시된 정보를 근거로 할 때 충분하게 치료하지 않은 우울 증상이 자살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학교 휴학으로 인한 사회적인 관계망으로부터의 고립 등을 관련 위험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자살 경고 신호는 보통 이전 시점에 비하여 눈에 띄게 변화한 정서 및 행동 상태들을 말하며 자살 시도를 예방하는 데 결정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자살 시도자들이 명백한 자살 경고 신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호톤 등은 청소년 자살 사망의 위험 요인으로 밝혀진 결과들을 종합하여 유전 및 생물학적 요인, 충동장애, 생애 부정적 사건, 정신질환, 자살 사건의 노출, 사회 문제, 해결 능력의 부족, 성격장애,
음주 및 약물 사용 문제, 기타로 분류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험 요인들의 상호작용 결과 자살과 자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로 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개인의 생물학적 취약성과 성격 특성 및 사회적 문제 해결 능력 저하와 같은 인지적인 취약성들이 발달 초기 및 최근의 부정적 사건에 노출되고 정신질환이 동반될 때 결국 자기 파괴적인 행동, 즉 자살과 자해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하였습니다. 호턴 등의 논문에서 인용하여 국내 실정에 맞게 번역하였습니다. 본 그림은 자살 시도와 자해 행동을 단편적인 한 시점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지 않고 개인의 발달 과정에서 자살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일련의 위험 요인들이 관여하면서 결과적으로 자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유전 및 생물학적 요인, 성격적 요인, 부정적 생활 사건과 심리적 고통, 자살 행동의 실행 등으로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의 통합적 과정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보호 요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에서 보호 요인은 자살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도 자살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특성으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보호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는 위험 요인에 비하여 많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호 요인이 위험 요인과 반대 특성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단순히 위험 요인 감소가 보호 요인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위험 및 보호 요인이 자살에 대해 동일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각각의 특성과 자살의 어떠한 기전으로 상호작용을 하는지 기전을 밝히는 추후 연구가 필요합니다. 제랄드 등은 자살 예방 전략에서 보호 요인으로 심리, 신체 및 약물 남용 장애에 대한 효과적인 임상적 개입, 임상적 도움이나 개입이 쉬운 환경, 위험한 자살 수단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환경, 가족과 소속된 공동체의 지원, 지속적인 의학 및 정신건강 돌봄 관계, 문제 해결 갈등 조절, 논란 해결을 위한 비폭력적 기술, 자살을 막고 자기 보호를 지지하는 문화적, 종교적 신념이라고 하였습니다. 부모-자녀 관계에서는 부모와의 높은 애착, 가족의 화목함, 그리고 자아 존중감이 자살 생각과 자살 시도 보호 요인에 해당됩니다. 보호 요인을 개인, 가정, 학교, 사회 영역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살 보호 요인 중 개인 요인에는 모든 일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문제 해결력, 감정을 통제하며 적절한 표출, 주변에서 적절한 조언 구하기,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자신에 대해 가치를 높게 판단하는 자존감, 그리고 영성과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요인에는 부모들의 긍정적인 관계, 가족 간의 의사소통 및 긍정적 지지, 긍정적인 가족 가치관, 결속력, 경제적 안정, 그리고 좋은 양육 환경, 태도 요인이 있습니다. 학교 요인에는 교사의 지지, 또래 집단의 원만한 교우 관계, 만족스러운 학업 성취도, 적극적인 동아리 활동, 학교 내 상담 시스템 구축, 멘토, 멘티 제도, 그리고 영상물, 도서 등 유용한 교육 자료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사회 요인에는 정신건강 교육과 서비스,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 지지, 전문가 활용 용이성, 자살 예방 관련 법과 제도 구비, 위기관리 기관 접근 용이성, 위험물질의 철저한 관리로 접근 차단,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 확보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자살위기 관리 지침서에서 자살에 대한 보호 요인 강화를 위하여 개인, 가정,
학교 및 사회에서 해야 할 주요 활동을 정리하여 제시한 것입니다. 2. 자살 경고 신호. 먼저 자살 촉발 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자살의 촉발 요인은 자살 위험을 높이는 개인적, 환경적 스트레스에 해당합니다. 그렇다고 스트레스가 모두 자살의 촉발 요인이 된다고 일괄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청소년의 개별 특성에 의하여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력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촉발 요인을 평가할 때 자살 위험 요인이 개인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제랄드 등은 청소년 자살의 촉발 요인을 힘든 전환기, 사회적인 어려움 또는 실패, 왕따 또는 다른 피해, 사회적 고립, 친구, 가족, 교직원 또는 법과의 심각한 갈등, 자신 혹은 가족 구성원이 심각한 병에 걸림, 심각한 알코올 남용 혹은 약물 남용, 또래나 연예인의 자살, 심각한 트라우마나 고통스러운 사건의 기념일, 원치 않은 임신의 확인, 성정체성 갈등, 정서적 자원과 기술이 부족한 상태에서 중요한 책임에 대한 압박을 받음 등으로 기술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살 경고 신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살 시도자는 보통 자살 의도를 다양한 방법으로 외부에 알린다고 합니다. 이를 자살의 경고 신호 또는 자살의 징후라고 합니다. 자살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대부분은 마지막 순간까지 삶과 죽음의 선택을 고민하므로 자살의 경고 신호는 자살 시도자의 도움 요청과 같다고 간주하여 경고 신호에 대한 평가와 신속한 대응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청소년 학생에게 시행하는 정서행동 특성검사로 사용하는 AMPQ2 설문지에서 7번 문항인 지속적으로 자살을 하거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 문항에 그렇다 2점 이상 응답하고 개인 면담을 통하여 자살 생각이 확인된 경우 자살 위험의 우선관리 대상으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습니다. 자살예방협회는 교사용 자살위기 대응 매뉴얼에서 학생들의 자살 경고 신호를 직접적 행동과 언어 단서, 간접적인 행동이나 상징적 단서들로 나누어 설명하고 학생 사례를 통한 평가와 대응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매뉴얼에 제시된 학생 사례는 아래 글상자에 발췌하였습니다. 고민이 이야기입니다. 늘 밝고 명랑한 고민이는 어느 날부터인가 지각이 늘고 수업 시간에도 집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 오늘도 수업 시간에 낙서만 하고 있었는데 노트를 보니 죽고 싶다는 글귀가 있었다. 반 아이들에게 물어보니 요즘 친구들에게 살기 싫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한다. 설마 고민이가... 오른쪽 아래에 고민이의 자살행동 징후들이 정리되어 있으므로 다음에 제시된 자살의 징후를 살펴보고 고민이에게 어떠한 부분이 해당될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관리 매뉴얼은 자살 위험이 있는 학생을 면담할 때 경고 신호를 간과하지 않기 위하여 반드시 파악해야 할 영역과 면담 기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생 자살 예방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 적용하기 시간입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사용 학생 자살 위험 평가 기록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기록지는 관찰을 통한 평가, 즉 학생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단서들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통하여 평가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자가보고를 통한 평가를 기록합니다. 자살 생각을 측정하는 SIQ 레이놀스, 우울을 측정하는 통합적 한국판 CESD,
불안을 측정하는 BAI, 역기능적 충동성을 측정하는 딩맨 디스 척도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자살 계획, 자살 수단, 자살 시간, 자살 방법의 치명도, 유서, 자살 생각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견을 기록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모두 세 문항이 제시되며 기회는 2번씩 제공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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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학습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주요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먼저 청소년 자살 원인에 대해 학습했는데요. 자살은 심리사회적,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호 요인과 위험 요인들이 복잡한 상호작용 결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청소년들은 심리적, 환경적 스트레스에 취약한 편이며 자살 위험성이 높은 경우 이러한 스트레스들은 자살의 촉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다음은 자살 경고 신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자살 시도자는 사전에 자살 경고 신호를 나타내는데 경고 신호는 직접적인 자살의 표현에서부터 간접적으로 급격한 행동 및 생활 습관 변화 등 다양합니다. 지금까지 자살 위험 요인 및 보호 요인, 그리고 경고 신호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